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소리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극적인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선판에 윤석열 후보에게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잠시 그런 상황이 있었던 부인 김건희 씨, 김건희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을 만났는데 지금 그것이 반전을 일으키면서 김건희 현상, 김건희 효과,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리스크가 일어났다고 해서 상당히 긴장한 적이 있었는데 7시간 동안 통한 녹음 파일이죠. 그것이 처음에 그 내용이 찌라시로 막 돌고 했을 때는 그것만 보고 찌라시에 나온 제목들만 보고 제목만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뭐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했고 그런 것은 없이 제목만 쭉 나왔던 것을 보고 저도 그랬으니까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선거 끝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캠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 그런데 이것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 내용 자체가 맹탕이고 또 그 7시간 통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무슨 떡밥 이야기 나오고 또 그 유도 질문 코치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그 영상 내용도 맹탕인데다가 오히려 김건희 씨가 당당하게 해명하는 뭐 줄리 의혹이나 동거설 이런 것도 해명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식견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평가. 또 하나는 이것이 처음에는 지금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증거에 처음에는 이명수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 이명수 씨가 덫을 놨다. 김건희 씨에게 덫을 놨고 함정을 팠다. 그래서 떡밥을 주고 끌어들였다. 뭐를 얻으려고, 자, 어떤 멘트 같은 것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초반에는 좀 그랬을지 몰라도 이 흐름을 쭉 보면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이명수가 덫을 놓은 것을 간파를 하고 오히려 이명수를 올가매는 그런 좀 코멘트 장면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건희 효과, 이건희 현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MBC 스트레이트 이 프로그램에서 탐사 프로인데 여기서 이것을 방영한 것이 일요일인 16일이죠. 자, 그리고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파일 중에서 그때 MBC가 윤석열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홍준표와의 갈등을 좀 부추기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자, 그리고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별 효과가 안 나니, 그 다음에는 이것을 막 진보 매체에서 공유를 했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 뭐 입수했다고 그러고, 오마이뉴스도 입수했다고 하고, 또 친정권 유튜버들에서 MBC가 다루지 않은 이런 내용들도 막 내보냈는데, 하나둘씩 나왔는데, 이 역시 윤석열에게 전혀 상처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김건희 효과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이 그 사이에 지난 16일 이후에 실시된 17일, 18일 이렇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물론 뭐 공약 발표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가장 큰 이슈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지율이 반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 MBC 방영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 방송 내용이 다 알려주고 방송을 본 유권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접한 다른 데서 들은 유권자들도 있고 그 이후에 계속 다른 또 매체에서 막 보도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모두 윤석열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갤럽 조사 이것은 17일, 18일 실시가 됐습니다. 16일 날 MBC가 방영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여론이 반영이 된 거죠. 자, 윤석열이 36.1%, 이재명이 34.9%,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윤석열은 6.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은 2.1%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상승한 것, 6.9%포인트나 떨어진 것. 자, 그리고 이재명이 2.1%포인트 상승한 것, 윤석열 상승한 것, 이재명은 떨어진 것. 이 사이에 큰 이슈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김건희 효과가 작용을 한 것 아니냐. 이재명이 떨어지는 것은 이 어떤 뭐 엄습한 정치 공작 냄새가 나는 공영방송까지 동원돼서.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 반격을 하면서 맞불을 놨죠.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이것도 맞불을 놓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오늘 뉴스핌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17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16일 날 MBC 방송이 됐고 이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이 44.4%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35.8%. 오차 밖으로 나와서 이기고 있죠. 8.6%포인트 차이니까는 여기서는 오차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 조사도 윤석열 후보는 직전 조사에 비해서 4.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이재명도 약간 올랐지만 1.1%포인트 올랐지만 윤석열의 상승폭이 워낙 커서 지금 오차 밖으로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 김건희 효과다. 자, 이렇게 보는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는 이야기도 어쨌든 최근에 그 7시간 이것이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한 평가, 재평가가 뭐 이루어지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 비판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미투 문제와 관련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그 여론도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동안 보수층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이 보수 유권자들도 걱정을 하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 우려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불식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그 김건희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되면서. 자, 그래서 이런 지지율이 나왔는데 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김건희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김건희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그렇지만은 제가 소개해드렸죠. 한번 어제 아침에부터 소개해드렸는데 김건희 씨의 팬카페가 있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있는데 팬카페 이름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 그리고 가로 열고 건사랑 김건희 건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수가 시간이 다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개설됐는데 이 MBC 방영 전에는 이 회원수가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흘 사이에 이 3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수가 사흘 사이에 3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뭐 한 150배가 뛴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사이트에 대한 회원들의 이 열기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댓글 같은 것을 보면은. 그리고 또, 카페 메인 화면에는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 그 원더우먼, 그 포스터에 김건희 씨의 사진을 합성한,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또 메인 화면 하단에는 고 유경수 여사와 김건희 씨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는, 자, 이런 것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팬카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 전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우려감, 보수층들의 이것에 비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완전히 확 살아나고 반전된 거죠. 자, 그리고, 이 7시간 녹취록 공개가 지금 오히려 김건희 효과가 일어나면서 윤석열에게 호재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 게 이 김건희 씨가 이야기한 녹음 파일이 풀어지면서, 공개가 되면서, 이 봉인되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문, 이것의 봉인이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맞불을 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것을 공영방송에서 틀었다.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형수 관련 욕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은 차마 그것을 공개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쪽에서 맞불을 놓으면서 공개를 할 명분이 생겼죠. 자, 그 공개를 할 명분이 생기는데 기존에 있던 한 4개 정도의 파일, 그거 외에 지금 새로 34개, 160분짜리가 새로 공개가 됐죠. 형수 욕설 뿐이 아니고 어떤 유동규, 대장동의 핵심 인물 유동규와 그 이재명이 과거부터 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형 강제 입원, 또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이 기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남시청의 예산으로 중앙지 언론에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그런 녹음들. 자, 그것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 김건희 씨를 엮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해서 엄청난 역풍에 직면한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니 이재명 후보 상당히 당황했죠. 당황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형수 욕설에 대해서 눈물을 보이면서 계속 그 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명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렇게, 그전에도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한 것은 내가 좀 지금 생각하면 잘못했지만은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형님과 이재선 씨, 고 이재선 씨와 형수가 박인복 씨 두 사람이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눈소리를 붉히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34개 테이프를 폭로한 장영하 변호사가 이것을 뒤집었죠. 뭐냐면 형수에 대한 욕설이 일어난 날짜는 2012년 7월 6일이다. 그런데 존속상해, 그러니까는 그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하는 그 존속상해 논란은 7월 15일에 발생했다. 자, 거꾸로죠. 7월 15일에 발생한 폭행, 이것 때문에 7월 6일에 욕설을 했다. 이거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설 연휴 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맞수 토론이 있죠. 30일이나 3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이것들이 다시 쟁점이 되고, 또 기존의 대장동 의혹도 새로운 점들이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도박, 성매매 의혹, 거의 백화점 수준의 의혹들이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설 연휴 전에 이 토론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밥상머리 민심이 형성되면서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아마 승부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송무권의 대들보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